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카카오가 아니고 요 카카오가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 금요일 8월 6일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3부작으로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1부는 뭐냐면 오늘 녹화할 내용인데, 1부는 카카오뱅크와 관련한 관련주들에 대한 현재 흐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카카오가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과 저의 뭐 예측이라면 예측인데 뭐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부는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이제까지 1부, 2부를 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거를 검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련주를 알아보기 이전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한번 이거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경쟁률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검색해보면 나오죠. 183대 1에 대한 경쟁률이고, 청약 증거금이 58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고, 그 다음에 예상 공모가 예상 시가총액인데요. 우리가 요 얘기 잠깐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공모 예정 시가총액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유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공개되는 주스, 유통주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총량의 주스죠. 이 주스 곱하기 주가죠. 그날의 종가, 주가를 산정하게 되면 요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상치가 약 18조 뭐 5천억이다 이렇게 현재 집계가 좀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8조 5천억. 그러면 단순하게 얘네가 공모 예정가를 얼마 정도로 정했는지를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8조 5천억 나누기 주수, 상장시키는 이 주수로 하게 되면은 요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예정가가 나오게 되겠죠. 요 예정가,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예정가라는 게 돌출되기 이전에 이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잠깐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이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뭐 맞겠죠? 뭐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모가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정하게 되죠. 한 곳이 아니고 두 곳 이상에서 이상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공모가를 정하게 되고, 그게 상해 밴드, 공모가 최고가에 대한 밴드와 공모가 최저가에 대한 밴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대충 얼마면 되겠다 해서 요 라인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 그게 이제 공모가라는 거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정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을 보고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이 좀 옆으로 샜죠. 뭐 그렇다는 거고, 오늘의 포커스는 뭡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알아보자 라는 거죠. 일단 관련주 보면은 다 이제 지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KB금융이 있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 보시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뭐 기준금리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실물 경기와 부동산에 대한 대책,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흐름을 따라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크게 보시면은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이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큰 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심에 돌파가 나오니까 요 상단까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거기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거든 그때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종목으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원픽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던지 안 하시던지 그걸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인 거고 제 관점으로 인한 분석일 뿐인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KB금융을 알아봤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제 2억 1봉에서 작은 박스의 툴을 돌파하게 된다면 6만원 이상의 고지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한국금융지주. 자, 한국금융지주. 자, 요게 있죠.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가 좀 전에 봤었던 KB금융보다는 조금 낫죠. 그죠?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이미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KB금융보다는 요런 한국금융지주가 더 좋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종목 월드컵을 한다고 봤을 때 KB금융이냐 한국금융지주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한국금융지주에 한 표를 던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 하나가 장대가 하나 서야 됩니다. 꼬리가 있던 어떤 상관이 없어요. 요게까지 먹어주고 빠지던 장대로 마감을 시키던 요런 케이스가 한번 나왔을 때는 이제 돌파가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선이 요 정도 선이겠네요. 가격 라인 같은 경우는 한 95,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저는 KB금융보다는 한국금융지주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마블 한번 봐볼게요. 넷마블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 얘네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상장했던 빅히트, 지금 뭐 이름이 하이브로 바뀌었죠. 거기에도 이제 투자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넷마블에 대한 요 가치평가 관점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일봉이지만 공격파동이 3파가 나와주고 원점까지 되돌리는 자리가 나왔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문 용어는 아니고 저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표현인데 뭐 나라시 잘 돼 있죠. 여기에 음봉에 대한 중심가에서 나라시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게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8만원대까지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주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저께였나요? 어저께 중국에서 게임은 뭐 아편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거래해놓고 게임주 관련 모든 종목이 다 빠졌는데 저는 그것은 크게 우려치 않아 보입니다. 게임주긴 하지만 오늘은 주제 자체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관련 없다고 지금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어찌됐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돌파 관점에서 진입을 하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였나요? 18만원 선까지 요게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아까 한국금융지주하고 넷마블하고 봤을 때는
어떤 게 좋냐라고 또 이제 우리 종목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구태여 저보고 골라라 했을 땐 저는 넷마블을 고릅니다. 하이브에 대한 부분,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라는 부분. 그러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료라는 그 펄을 갖다 붙였을 때 오히려 넷마블이 한국금융지주보다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론으로 들어가서 카카오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까똑 거식인데, 저는 단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매매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거 고점 나온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뭐 한 가지 팩트적인 사항을 정리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지금 상장을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카카오라는 것은 결국 지주사의 의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그러면은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올라가든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겁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뭐 기타 등등 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나고 하나가 마이너스 나고 이 통산을 해서 수익이 나야지만이 카카오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거래하기보다는 뱅크든 페이든 게임즈든 그에 맞는 섹터에 대한 분석, 그에 맞는 산업에 대한 분석을 거친 뒤에 거기에 포커싱 맞춰서 들어가야지 카카오로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스24 그동안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는데 큰 그림에서 요 박스권이 이미 한번 나왔어요. 보시면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뭐 요 정도에 대한 박스권의 힘이 이미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공격이 지금 나와있죠. 공격이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진입하기가 솔직히 좀 껄끄럽습니다. 저는 껄끄러워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겠어요. 요런 모양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 기준에 있어서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론은 제가 지금 하나, 예스24, 넷마블,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총 5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종목은 지금까지는 넷마블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들어갑니다. 아직 2종목 더 남았습니다. 아직 2발 남았어요. 자, 뭐냐? 엑셈이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자, 엑셈 이거 좀 지워볼까요? 예전에 그려놓은 거라. 큰 틀에서 한번 보고, 그래. 단기적으로 들락날락하는 단타성 물량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추세도 한번 탈 수 있는 자리기도 하고, 거래량도 최근에 23일날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놓고 거기에 중심가를 깨지 않는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음에는 드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단기 월봉에 대해서 요 단기 이평선 빨간색 선, 요 따라다니죠. 이게 단기 이평선이거든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격 거래권이 아까 7월 23일이었나요? 거기에 시가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잡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죠. 4,400 한 7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넷마블하고 엑셈하고
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 아, 이거 고르기 힘들다. 뭐 비슷비슷한데 얘가 더 끌리긴 하네요. 그 이탈만 안 하면 얘 움직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 조금 더 탄력적인 면을 붙여봤을 때는 엑셈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입니다. 넷마블보다는 일단 넷마블을 제치고 엑셈이 저한테는 채택 기준에 있어서 탄력적인 면이나 속도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손절 라인 4,450원인지 60원인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는데 그 라인입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동적인 액티브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드림 시큐리티. 요 드림 시큐리티 사실은 저는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엑셈하고 얘하고 이제 붙어봐야 되잖아. 응?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사실은 선정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왜? 이거 대파동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끌고 올라온 게 한번 해먹었다 치더라도 요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는 요게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요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근데 거기 돌파가 나와버리면 얘 역사적 고가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엑셈보다는 요 드림 시큐리티에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른 테마도 붙어 있죠. 지금 저기 CBDC 디지털 화폐죠. 요 테마가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장주는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뭐를 하냐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또 저기 잊어먹었네. 연구 사업을 하죠. 한국은행하고 CBDC 전자지갑 시스템을 뭐 개발을 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찐타는 얘거든. 드림 시큐리티. 근데 수급이 자꾸 뭐 1등이 대장주가 K사인으로 가니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이 드림 시큐리티가 2등주라고 봤을 때 요게 1등 2등이 살짝 교차가 되는 현상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수급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카카오뱅크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CBDC랑도 관련이 있고, 월봉상에서 아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구간을 지금 거래량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놓으면서 상방에 대한 고가 탈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요 흐름에 대해서 새로운 가격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니까, 저는 일단 원탑으로는 드림 시큐리티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부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